셀트리온 하반기 실적 정권사별 전망을 살펴보면 레키로나 유럽 승인 9월로. 주촌의 셀트리온 분석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촌입니다. 지난 금요일 셀트리온이 장이 끝난 다음에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죠. 이에 따라서 2분기 실적이 예상치보다 하회다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불안감이 좀 나타난 하루였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셀트리온 그룹주 오늘 셀트리온 마이너스 0.54% 하락, 헬스케어 마이너스 1.09% 하락, 제약은 플러스 09%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세 종목 모두 장중에 등락이 심한 모습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이에도 불구하고 오늘 거래량 측면을 봤을 때는 크게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죠. 세 종목 모두 다. 따라서 장중 치열한 공방전 끝에 셀트리온은 아래 위 꼬리를 길게 단 십자 모양의 형태, 그리고 헬스케어는 역시 아래 위 꼬리를 달면서 음봉의 모습이 연출이 되었고, 반면에 제약은 양봉으로 마감이 되는 양호한 모습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금요일 발표된 셀트리온의 2분기 실적에 대해서 정권사별로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 상태인데요.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키움증권의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 2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지난 금요일 방송에서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상세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고요. 대신에 3분기와 4분기 상황을 한번 보는데 핵심은 뭐냐면은 3분기, 4분기로 가면서 레키로나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유플라이마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레키로나와 유플라이마는 신규 제품이잖아요. 새로운 제품으로서 기존의 램시마, 트룩시마, 흐즈마, 그리고 램시마 SC 기존 제품에 이어서 신규로 들어오는 개념으로 두 개의 제품들이 나오는 것이죠. 물론 유플라이마는 작년 4분기부터 매출이 조금 나오긴 하지만 1분기에 유플라이마는 매출이 많이 나왔죠. 이것은 1분기에 미리 생산을 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2분기에는 생산이 없었죠. 이것은 레키로나주 생산 때문에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3분기 가게 되면은 유플라이마가 본격적으로 유럽 시장에 들어가잖아요. 이에 따라서 매출이 늘어나죠. 그리고 4분기에도 늘어나는 추이가 나오면서 1년 전체로 2021년 1년 전체로 봤을 때는 2390억의 신규 매출이 추가가 된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레키로나주는 올 1월부터 90억 정도의 매출이 나왔고요. 2분기에 340억. 셀트리온의 재무제표에 나오는 이 레키로나는 연결 재무제표이기 때문에 국내용으로 셀트리온 제약에서 나간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까지 매출에 포함이 된 것이죠. 그리고 3분기와 4분기에는 늘어나잖아요. 특히 4분기에 1300억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따라서 올해 전체적으로 2500억인데요. 물론 이것은 전망치니까요. 정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나름대로의 가이드라인 정도로 생각을 하자 이런 측면이고요. 이 숫자는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는 것이죠. 계약건들이 3분기 특히 4분기 이렇게 해서 늘어나게 되는 상황들이 나온다면은 이 숫자는 당연히 바뀔 수가 있는 부분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소극적으로 잡았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러한 가운데서도 매출액은 2조가 넘어간다는 측면에서 포인트를 맞춰주시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많은 정권사들이 셀트리온에 대한 분석 자료들이 나왔는데요.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좀 해보면 이러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셀트리온의 분기별 그리고 연간 실적 전망인데요. 정권사들은 SK증권, 유안타, 키움, 유진투자, 신한투금 이렇게 5개가 되겠습니다. 2분기 매출액은 결정이 됐잖아요. 4318억이고요. 그런데 3분기, 4분기 그리고 올 전체 예상치를 보면은 SK증권 경우는 올해 전체적으로는 2조 1000억이 넘는 매출이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안타증권은 1조 9천억입니다. 그리고 키움증권 역시 2조가 넘어가고 유진도 역시 2조, 신한투금도 2조가 넘어가는 올해 매출 예상치를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3분기, 4분기가 2분기보다는 매출액이 늘어난다는 개념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원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작년에 비해서 증가한다는 결론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아직까지는 추정치이고 전망치이긴 합니다만은 3, 4분기 내에 레키로나주의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는 이 숫자가 크게 바뀔 가능성도 염두에 둘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2조가 넘어가는 매출액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따라서 요걸 조금 더 눈에 잘 띄게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요. 요것은 뭐냐면은 매출액과 3개월 딜레이된 셀트론의 주가 움직임을 합쳐놓은 그림이 되겠는데요. 이 제품별로 쭉 나와 있는 것이고요. 전체 막대기 크기가 중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먼저 매출액의 추이를 살펴보게 되면은 이번 2분기죠. 2분기가 막대기 크기가 매출액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런 상황이고 3분기 그리고 4분기에 증가하는 모습이 예상이 되고 있고, 주가를 갖다 합친 건데요. 3개월 딜레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실적 발표가 8월 13일 날 나왔으니까 원래 2분기 끝나는 것은 6월 말이잖아요. 자,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보통 2개월 이후에 실적이 발표가 되잖아요. 요걸 감안을 해서 3개월 정도로 딜레이를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매출액과 주가의 움직임이 어떻게 가느냐를 보는 것이죠. 과거에 보시면은요, 분기별로 막대기 비슷한 상황이 나올 때는 주가도 별로 안 움직이는 상황들이 나왔죠. 그러나 작년부터 매출액이 늘어나는 상황들이 나오면서 주가도 같이 올라가는 추세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조정받고 다시 또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주가가 내려가는 상황들이 나오면서 4분기 실적이 3분기보다 못했잖아요. 그리고 1분기 조금 못했고, 그 다음에 2분기까지 해서 이제 거의 바닥이 나온 것이잖아요. 그렇다면은 현재의 주가 수준도 바닥권역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주가와 매출액이 같이 하락한 상황이 끝나고 이제부터는 매출액이 증가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주가도 이 바닥권에서 상승의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매출액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당연히 주가가 줄어들었고요. 이제 매출액이 증가하는 상황들이 나오기 때문에 주가도 올라갈 가능성이다. 이런 측면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셀트리온 좀 빠진 모습이 나왔지만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지난 5월부터 이 박스권이잖아요. 박스권 고점대를 지금 한번 터치를 하고 돌파를 한 다음에 다시 밀리고 이런 상황이 나오면서 결론적으로 이 박스권의 고점대를 돌파하는 상황들이 나오면서 주가는 이제 새로운 사이클로 갈 가능성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춰 나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외국인들 113억의 매수 우위를 보이는 상황이었고요. 공매도는 26,000주니까 큰 의미가 없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4만주 매수, 기관들이 18,000주 매수를 한 모습이었고, 개인들이 파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창구별로 살펴보게 되면은 UBS와 그리고 모건 스탠리에서 14,000주를 매수를 했고, 그리고 모건 스탠리, 메릴린치, 맥쿼리에서 8,000주 매도를 한 상황이죠. 오전에 매수를 한 다음에는요, 하루 종일 조용한 모습의 외국계 창구의 모습이었고, 반면에 외국계 창구를 이용하지 않는 외국인들이 그 이후에 매수를 하면서 4만주 매수 우위가 나타난 모습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셀트론 헬스케어의 경우는 외국인들이 122억의 매도 우위를 보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셀트론 헬스케어는 외국인들이 122억의 매도였고요. 공매도는 47,000주 정도 나온 상황. 항상 최근에 공매도는 5만주대에서 또 2만주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외국인들 10만주의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기관들도 소폭 파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고, 창구별로는 JP모간이 79,000주 매도, 모건 스탠리가 8,000주 매도하는 모습이었고, 매수 창구는 UBS 쪽하고 모건 스탠리에서 33,000주 매수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헬스케어도 여기서 양호한 모습이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평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제약은 좋은 모습이 연출이 되었죠. 0.92% 상승세를 보였고 양봉의 모습이잖아요. 물론 위에 꼬리를 좀 다는 모습이긴 했지만 기관들이 많이 샀죠. 37,000주 매수, 외국인들은 820주 매수에 그치는 모습. 제약은 항상 말씀드렸듯이 기관 투자가들이 주도하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창구별로 살펴보게 되면은 UBS 쪽에서 7,900주 매도, 매수는 JP모간, UBS 쪽에서 매수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35,000주 매수 창구로 나왔지만, 오후장에 외국계 창구를 이용하지 않는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제약의 모습은 위에 자꾸 꼬리를 다는 모습이 나오긴 하지만 거래량이 줄어드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좋은 모습으로 오히려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지금 시장이 전체적으로 오늘 시장도 험악한 모습이었잖아요. 특히 코스닥 시장이 크게 무너지는 상황들이 연출이 되고 말았는데요. 시장도 불안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바이오 쪽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요, 과거에 바이오주들의 퍼인데요, 바이오주들의 퍼하고
시장의 펄을 상대적으로 비교를 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바이오주들이 펄가 높다, 고퍼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한번 과거를 사례를 살펴보게 되면은 시장 펄을 1로 생각을 하게 되면요, 평균이 4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결론적으로 시장 펄가 1일 때 바이오의 퍼는 4니까 4배나 퍼가 높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과거에 가장 퍼가 높았던 시점은 8이 넘어갔다는 것이죠. 따라서 시장의 퍼보다 8배 정도 높다 이런 이야기는 그만큼 주가가 어떻다는 이야기죠. 시장보다 8배 정도 높게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이오와 시장의 상대 퍼를 보시게 되면 현재 지금 평균치에 딱 나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에 따라서 여기서는 바이오주들이 바닥이다 이런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퍼는 당연히 실적과 주가의 관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바이오주들의 실적이 좋아진다면 당연히 주가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지금 퍼가 낮은 상태니까. 이에 따라서 바이오주들이 지금 시장 전체적으로도 바닥권에 놓여 있고, 시장이 지금 험악한 상황 속에서 시장의 돌파구를 열 수 있는 쪽은 역시 바이오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이 될 수가 있겠고요. 물론 오늘 삼성바이오라든가 SK바이오사이언스 이런 쪽이 상당히 강력한 모습이 나온 데 비해서 셀트리온 쪽 주춤하는 모습이 나와서 좀 안타깝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 그 뭐 큰 의미는 없다고 본 것이고요. 그리고 8월 달에 유럽의 CHMP에서는요, 셀트리온의 레키로나주가 등재가 되지 않았습니다. 치료제 다른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릴리라든가 리제라는 것도 모두 다 안건으로 등재가 되지 않은 상황이 같고요. 특히 유럽의약품청의 CHMP 이 회의는 8월 달에는 서면 회의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결정을 안 합니다. 대부분 9월 달로 넘기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9월 달에 아마 레키로나에 대한 승인과 더불어서 또 릴리라든가 리제네론 이런 쪽도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는 측면에서 접근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듯이 8월 달을 16일부터 19일까지인데요. 리턴 프로시저니까요. 서면으로 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전 세계적으로 이제 같이 간다, 동반의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치료제에 대한 관심 또 치료제에 대한 시장들이 서서히 각광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요. 9월 달에는 승인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접근이 될 수가 있겠고, 특히 국내에서도 지금 레키로나주가 빨리 변경 신청이 성인이 나와야 되겠죠. 모든 경증 그리고 중등증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지금 생활치료센터에서 불행한 사태가 일어났잖아요.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났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청원을 통해서 청원을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청원에 참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따라서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이제 여기가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바닥권역이란 측면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이에 따라서 바닥에서 계속 왔다 갔다 지루하게 움직이던 그 과정들이 마무리가 되고 5월 달부터 진행이 됐잖아요. 3개월 정도 지금 바닥권에서의 등락이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고, 이에 따라서 이제부터는 서서히 새로운 사이클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국면이라는 측면을 염두에 두시면서 상황들을 지켜봐 나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